조금만 걸어도 서 있어도 아파서 쉬어야 돼요. 피가 많이 나요. 수혈도 받아야지. 다행히 통증은 심하니까 오래 입원을 해야지. 노화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 엉덩이가 아프고 저리고 시리다. 발바닥이 남의 다리 같다. 엉덩이 다리가 많이 아프다 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오늘은 내 허리병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 진료 건수도 지금 8천만 건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총 진료비도 벌써 3조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척추관 협착증은 93% 이상에서 50대 이상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진료 인원은 벌써 180만 명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진료비 자체는 벌써 9,20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척추의 구조를 알아야겠죠. 척추는 7개의 경추, 12개의 흉추, 그리고 5개의 요추, 그 밑으로 천추,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관절, 그리고 후관절이라는 관절, 이 3개의 관절이 척추를 연결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곳을 우리가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우리의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이렇게 섬유륜이라는 띠, 그리고 수액이라는 우리 찹쌀떡으로 생각하면 앙꼬 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찹쌀떡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허리병 중에 가장 많은 게 디스크, 그리고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 자,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는 어떤 건지를 일단 먼저 알고 넘어가야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디스크는 아까 말했던 그 찹쌀떡에 앙코가 터져 나온 거예요. 앙코가 터져 나와서 자, 이 앞 안에 있는 수액이라는 게 터져 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생기는 게 디스크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말하는 소위 디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원인에서든지 디스크가 좀 많이 튀어나와서 딱딱해지든지 관절이 두꺼워지든지 해서 척추관이 지나가는 곳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면 무조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다른 듯 같은 그런 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자, 디스크는 아무래도 파열이 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50대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협착증은 노화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스크는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척추관 협착증은 오히려 허리를 좀 굽히면 아픈 게 좀 덜해져요. 펴면 더 아프고, 그리고 디스크는 한쪽으로 터진 거나 양쪽으로 터지거나 어쨌든 터진 쪽에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로 한쪽으로 생기는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기고, 척추관 협착증은 전체적으로 좁아지기 때문에 양쪽으로 쥐어짜는 데다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갑자기 생기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젊었을 때부터 천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랜 동안 악화가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조금만 걸어도 서 있어도 아파서 쉬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척추관 협착증의 특징이고, 그 아파서 쉰다는 게 어디냐? 다리, 엉덩이가 아프고 저리고 시리다. 그리고 발바닥이 남의 다리 같다. 그리고 조금만 서 있어도 엉덩이 다리가 많이 아프다 라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기본적으로는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이 줄어들고, 그리고 근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 MRI를 보시면 이게 이제 20대 MRI고 50대 MRI, 70대 MRI입니다. 이 부분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인데, 코어 근육이죠. 이 근육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이즈가 줄어들고, 그리고 색깔이 굉장히 하얘지죠. 여기 지방이 많이 끼는 거예요. 두 번째, 척추 기립근을 보더라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양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이 지방이 끼면서 근육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근육이 약 줄어들고 근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못 잡아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닳고 노화가 오는 거겠죠. 자, 이 디스크를 보시면 이 위쪽에 있는 거는 아주 어렸을 때 쌩쌩한 디스크예요. 찹쌀떡처럼 말랑말랑하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런 빛이 나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퍼석퍼석해지고 비스켓처럼 퍼석퍼석해지면서 안이 텅 비어가요. 그러다가 내려앉고 이렇게 디스크가 없어지면서 관절이 다 들러붙고 이 주변으로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 손가락이 두꺼워지듯이 이렇게 관절이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디스크가 못 견디면 추간판이 탈출되는, 수액이 탈출되는 디스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내려앉으면서 들러붙으면 신경이, 이 부분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이렇게 관절에 골극이 생기면 또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대 증식. 인대는 결국은 우리가 이 관절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절이 두꺼워지면 싸고 있는 인대도 커지겠죠. 그리고 내려앉다 보면 디스크가 내려앉고 관절이 내려앉다 보면 자, 그 싸고 있던 인대들이 접혀요. 접히면서 부분적으로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자, MRI인데 MRI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던 부분이 이제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근육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돌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고 척추관 협착증은 악화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허리에만 발생을 하느냐? 아니에요. 오늘은 주제가 허리병이기 때문에 허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척추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어디든 있어요. 목부터 엉덩이까지. 그 부분에 모두 다 생길 수가 있고요. 생기는 곳마다 증상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목에 생기면 경추, 척추관 협착증이 되는 거고 생기게 되면 우리 이제 여기 견갑골이라고 하죠. 날개 뼈 있는 데가 많이 아프시고 팔이 아프고 팔이 저려요. 팔이 저리고 두 번째는 우리 흉추, 이제 등뼈인데 등뼈에 생기게 되면 물론 허리도 아프겠죠. 허리도 아프지만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생각보다 배가 아프다고 오셔가지고 내과 막 다 돌다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내과. 그리고 물론 목과 등은 이 신경이 다발로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심해지면 뭐 대소변 장애라든가 이제 걷는 게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보존적 치료라고 하죠. 약을 먹습니다. 그냥 뭐 소염 진통제, 근이완제 이런 것도 좀 먹고 하면은 한 30%에서 50%는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약만 먹어가지고 좋아지면 뭐 세상에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우리가 다른 거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게 어떤 거냐? 첫 번째, 신경 차단술. 우리가 뭐 신경 주사, 뭐 뼈 주사,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이 우리가 이제 신발을 꽉 맞는 신발을 신고 다니다면 뒤꿈치가 까져요. 까지고 붓고 그렇겠죠? 그런 것처럼 신경도 똑같아요. 뭐 이게 눌려 있으니까 움직이면서 쓸리거든요. 쓸리니까 신경이 붓고 염증 반응이 생겨요. 거기다가 우리가 약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염증 반응을 가라앉혀주고 뭐 그렇게 부은 걸 가라앉혀주고 하는 게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고 이제 그게 밖에서 넣기엔 너무 좁아. 그리고 유착이 너무 심하면 약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그 병변 부위, 병변 근처에다가 이렇게 신경 성형수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유착을 좀 뜯어주면서 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많이 좋아지십니다. 많이 좋아지고 자, 이렇게 신경이 빨갛게 부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 정상인데 약을 써가지고 신경차단술, 신경성형술을 해가지고 주변에 약을 뿌려주니까 염증도 가라앉고 유착도 많이 편해져요.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거고 다만 차이는 자, 신경차단술은 우리가 이제 삽으로 땅을 파는 거고 신경성형술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가 굉장하죠. 굉장하고 대신 가격도 훨씬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성형술 해가지고 관만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면 좋은데 너무 들러붙어 있어.
관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약이 안 들어가.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풍선으로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들어주고 여기다 약을 집어 넣는 거죠. 약을 집어 넣으면 이제 많이 또 편해집니다. 많이 편해지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2단계인데, 자, 우리가 이런 시술을 많이 받아보셨어요. 많이 받아본 분들 많은데, 그럼 의사들이 뭐 이걸 갖고 뭐 돈만 하는 의사놈들이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느냐? 이것만 해도 많이들 좋아지세요. 근데 그 병이 너무 깊으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 치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자, 근본적인 치료는 뭐 내시경 치료, 뭐 우리가 현미경 치료, 뭐 나사목 고정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모든 환자를 다 수술을 하느냐?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뭐 기준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보존적 치료. 지금까지 얘기한 걸 한 3개월 정도 해봤는데 안 좋아진다. 그리고 한 15분 걸었는데 못 걷겠어. 그리고 한 30분도 못 서 있어. 이 정도로 통증이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는 빨리 수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비가 있고 대소변장애까지 왔어.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척추 후궁절제술. 예전에 가장 많이 하는 거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병원 같은 데서는. 마취해가지고 이만큼 째고 뭐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서 이 신경을 넓혀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4단계로 있고. 자, 척추 유압술이죠. 눌려있는 부분을 전부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덜렁덜렁 하겠죠. 덜렁덜렁 하면 어떻게? 고정을 해줘야 돼요. 뭐 나사목 고정을 하는 거죠. 나사목 고정을 하는데 이 사진만 봐도 주변으로 근육이 다 손상이 됐어요. 피는 또 얼마나 나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많죠. 그리고 상처도 커요. 그리고 이 치료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나사 박아 놓으면 위아래 관절이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한 5년에서 한 7년 지나면 똑같은 게 또 생겨. 그러면 또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 자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란 말이죠. 척추압자증이.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데, 자, 나이가 있으니까 고혈압, 당뇨, 뭐 뇌졸중 다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심장 질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는데 또 이건 또 전신 마취를 해야 돼. 전신 마취 이것 때문에 못 해주겠대. 그리고 자, 피가 많이 나요. 수혈도 받아야지. 당연히 통증은 심하니까 오래 입원을 해야지. 자, 그래서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픈 건데 나이가 들어서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런 내시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한 8mm 정도 되는 이 총 같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는 거고요. 척추 내시경에는 단일공 내시경과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양방향 내시경을 해요. 양방향 내시경을 하고 이게 좋다면서 막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람들도 막 현혹돼가지고. 근데 자, 보면 이 회색 부분을 수술을 하기 위해서 양방향 내시경 구멍을 2개를 뚫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내시경을 넣고 한쪽으로 기구가 들어가. 그러면 손상이 구멍 하나로 들락날락하는 것보다 더 나쁘겠죠. 당연히 나빠요. 자, 구멍 하나 줄이려면 그만큼 기구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기구가 발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의사의 스킬이 좋아져야 돼요. 수술하는 스킬이. 근데 그만큼 스킬이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 내시경 막 이게 막 좋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처음에 단일공 내시경 PSLD를 안 해본 사람? 초창기에는 다 그 PSLD를 해봤는데 안 되니까 넘어간 거거든요. 환자만 몇 명 갱고 만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넘어간 거야. 뭐 척추 후궁절제술이라고 하죠. 열어서 수술하는 게 이 정도. 제가 이 정도 열어요. 근데 자, 내시경 하면 이렇게 1cm 같이 안 되죠. 이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수술을 한다. 상처가 이 정도면 근육은 당연히 손상을 안 받겠죠. 다 다음날 퇴원해요. 저번 주에 저희 어머니도 제가 수술했어요. 그런데 자, 척추관엽자증이 다 내시경으로만 수술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 근데 어떤 경우냐? 이렇게 막 미끄러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척추가 미끄러져 있는 경우에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나사를 박아야 돼요. 나사를 박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나사를 꼭 다 열어서 박느냐? 아, 그렇지 않아요.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도 척추 유압술을 다 하거든요. 하고 나면 피를 안 맞아도 돼요. 그리고 통증도 덜하고
회복도 빨라가지고 한 3, 4일 이내 대부분 다 퇴원하세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저희 병원에 제가 이제 2018년도부터 내시경 수술 저 혼자 한 케이스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1년에 700개 이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저희 창원제일종합병원이 같이 있으니까 오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